이슈 진단 시간입니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대리운전자 보험료를 대폭 올리고 보험금 지급 기준을 바꾼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소식 김경배 교통전문위원과 함께 알아볼게요. 김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에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내용들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금융감독원 지난해 8월 자동차 보험료가 건수제 할증제도로 바뀌어도 추가 부담이 없다고 했지만요. 향후 10년간 13조 5천억 원 상당의 보험 할증을 유발한다는 주장도 만만치가 않은 현실입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는 또 대리운전자 보험료를 대폭 올리고 또 자주 긁히고 충격을 받게 되는 범퍼 교체 기준, 다시 말해서 보험금 지급 기준을 바꾸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보상금이 큰 수입차는 물론 국산차 보험 수리비를 낮출 대체 부품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누구를 위한 개정인지 좀 아리송한 문제가 여럿이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좀 보험 정책이 가입자가 아닌 손해보험사의 이익 창출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도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동차 보험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한 번 오른 보험료는 좀처럼 내리지 않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갖가지 사회 분위기로 포장을 해서 실리를 찾는 거고, 또 정부는 이런 방치 때문에 가입자가 울며 겨자를 먹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못 벗어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을 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실제 사고 발생이 많아서 손해율이 높아지면 어떻게든 보험료를 올리는데, 반대로 사고가 감소돼서 손실이 적어진다고 해도 정작 수익 분배와 또 혜택은 가입자에게 잘 돌아오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네. 자동차 보험사들은 보상에는 인색하고 보험료 올리는 데 앞장서고 있는데도 금융감독원은 국민이 아닌 사측을 매번 편애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이 크죠. 네, 환경과 자원보호 차원에서 재활용되는 자동차 부품의 저가 대체 부품 사용이 늘고 있는 상황이라고 들었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수리 비용이 좀 적어질 텐데 보험료는 내리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상품이기 때문에 그 네. 상품이 적합한 부분만큼은 분명히 보험료가 적어지겠죠. 네. 특히 그 시대 흐름과 사회적 분위기가 지향하는 부품 재활용이나 대체 부품 사용 분위기는 이렇게 그 보상금을 줄이는 효과도 적지 않다고 봅니다. 때문에 그 보험사별로 약간의 보험료를 감하게 해주는 상품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또 자동차 사고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되는 범퍼 교환에 제동을 거는 이상한 조항을 들고 나왔습니다. 네. 이유는 사고 보상 비율이 72%에 해당하는 범퍼 교환에 따른 보험금 지급이 가해차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될 뿐 아니라 가입자에게도 부담 원인이 된다는 얘기로 포장돼서 발표가 된 건데요. 네. 한마디로 보상 횟수가 가장 많은 범퍼 보상을 줄이기 위해서 금융감독원이 안전판단 기준을 만들고 손상이 크지 않는 사고는 범퍼 교환이 아닌 재활용으로 바꾸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범퍼는 장식품이 아니라 충격을 흡수하는 아주 중요한 부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수리 범위 또 접착력의 강도 복원 같은 원형 복원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입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의 범퍼 성능에 영향이 없는가를 판단하는 손상 기준을 정하고 또 충돌 시험과 공청회 이후 내년부터 시행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문제는 사고 유형이 각기 다른 것처럼요. 범퍼 또한 받는 충격 부위나 훼손 정도가 다 제각각일 수밖에 없다는 아주 중요한 현실을 잊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도 보험감독국의 그 특수보험 팀장은 네. 수리비 누수와 렌트 비용 절감을 제시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서 앞으로 그 외장 부품 전문으로 확대해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입차의 5배인 수입 렌트카 비용을 줄이는 수리기간 단축 효과와 또 장기 입원 나이롱 환자를 근절하는 그 대부분 판례 입원 기준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손실을 줄이자는 좋은 의도 모두가 국민이 아닌 사측의 손실 방지 보장일 뿐 가입자에게는 모두가 불편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겠죠. 네. 이런 상황인데도 보험사들은 대리운전자 보험료까지 일시에 올리고 담합 형국을 조정했다 이런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네. 금융감독원의 이번 대책 그리고 대리운전 보험료를 또 올리는 상황까지 겹치면 보험사 측이 좀 유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대리운전 보험료에 관한 이야기도 좀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교통 관련 직종에 종사를 하면서도 법과 규정, 제도가 없다 보니까 약 30만 명으로 추정되는 종사자들이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택배는 기본 형식을 갖추고 있는 데 반해서 1980년 하반기에 등장한 신종사업인 대리운전 업종 권익은 지금도 사각지대에 그대로 방치되고 방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제는 그 대리운전업 시스템 운영사의 횡포를 넘어서 안전과 직결되는 보험료 과다 인상으로 이렇게 번지다 보니까 국회의원께서도 서서히 관심을 갖는 시작 단계에 있지만은 이미 그 도마에 오른 문제들이 적지 않습니다. 근래는 지난 16일 보험사 대리점 역할을 하는 콜센터 운영업체도 보험금을 올리고 착취하는데 일조한다는 주장이 터져 나왔습니다. 네. 전국 대리운전자협회가 검찰과 금융감독원이 대리운전 사업자 보험료 착취 실태를 즉각 조사해야 한다는 기자회견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대리운전에 대한 그런 보험은 어떤 제도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네, 대부분의 대리운전자 사업자는 개별로 가입하는 보험은 꺼려합니다. 왜 그러냐면 네. 자기네가 만든 보험을 가입을 해야 뭐 예를 들어서 뭐 팥고물이라도 좀 있으니까 그렇게 아마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일단은 그 10만 원 상당의 단체 보험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 그러니까 개별 보험을 가입한 기사에는 좀처럼 일감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이렇게 이제 이제 네. 어려움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네. 또 더욱이 그 단체 보험에 가입한 기사별 금액이 다른데도 이를 밝히지 않고 있고요. 심지어는 영수증 공개까지 거부하고 있다는 주장이 일고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50에서 70% 정도의 보험료를 올린 보험사 문제에 대해서도요. 정확한 인상 요인과 비율은 물론이고 액수까지도 밝히지 않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예. 이는 보험사가 요구한 인상률보다 더 많을 것이고 또 보험료 갱신 기간이 아님에도 보험료의 인상을 통보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이 큽니다. 네. 그러면 참고로 대리운전 기사들의 노동의 대가 얼마나 되나요? 네, 대리운전자 협회에 따르면 지난 25일 동안 밤샘 근무해서 하루 평균 10만 원을 받는다고 해도 실제 손에 쥐는 돈은 절반도 안 되는 123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대리콜센터 소개료와 의무 납부와 또 그 교통요금 통신비를 제하면 50%도 안 되는 돈이 수중에 들어온다는 얘기인데요. 그런데도 대리기사 착취가 일상화되고 있고 또 콜센터의 과잉 수수료와 벌금 제도를 넘어서 이젠 보험료까지도 이렇게 임의적으로 올리면서 네. 점점 그 벼랑 끝으로 몰고 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대리운전 기사님들이 밤새 일을 하시는 그런 돈이 넉넉한 벌이가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보험제도까지 이렇게 좀 어렵게 바뀐다고 하니까 좀 마음이 안타깝네요. 네네. 네. 지금까지 교통이슈 진단 김경배 교통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